이 교시에는요, 어, 그 문화 콘텐츠 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변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볼까 합니다. 최근 벌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네 가지 정도의 어떤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 네 가지 부분들을 지금 보자고 하면 첫째는 이제 콘텐츠의 융복합 현상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 컬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부분들 IT 기술과 문화가 그 접목이 되면서 조금 더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인식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부분들은 이제 B급 문화에 대한 부분들로 해서 예전에는 조금 부정적인 부분이었던 B급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르게 쓰는 부분들이 좀 생겼고요. 대상적인 측면에서의 중장년 소비계층이 지금 많이 부각을 해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살펴보면 그 문화 콘텐츠의 융복합 현상 같은 경우는요, 사실 순수 예술에 대한 부분들 혹은 문화 산업에 대한 산업적 측면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제 스마트 기기와 같은 형태의 어떤 플랫폼의 보급이 좀 부분들이 생겨서 웹툰이나 웹드라마 같은 부분들 혹은 이제 방송, 영화가 합쳐진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영화와 음악이 합치거나 인터넷이 합쳐지는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융합되는 형태의 이런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형태로 발전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수출 동력으로 했던 한류라고 하는 콘텐츠가 기본적으로 방송으로만 나간 게 아니라 방송에 따른 OST,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인터넷 방송으로의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그런 부분들을 소위 OSMU, 원소스 멀티 유즈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의 콘텐츠에서 여러 가지의 목적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문화 콘텐츠라는 거 가치가 하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이 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알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가치에 대한 확산 그래서 문화 콘텐츠라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해서 산업화시켜야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그 산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예술 분야, 그래서 순수 예술로 소위 얘기되는 부분들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연 예술 같은 경우에서 이제 무비컬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영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을 제작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들도 대중화에 기여를 많이 했고요. 실제로 뭐 미디어 아트와 공연 예술을 견합한 형태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크 콘서트라고 하는 문학과 그 다음에 뭐 인문학과 연극 혹은 공연이 결합된 형태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이제 시각적인 부분에서의 부분들도 사실은 이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다원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의 접근은 아직까지는 이제 작가 중심적인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어떤 것이 다원예술이다 혹은 어떤 것이 융복합 콘텐츠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콘텐츠의 융복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IT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 IT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지금 문화와 그 다음에 기술과의 접목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아까 원소스 멀티유즈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독자적인 서비스를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드론 촬영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촬영에 대한 부분들로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그 처음에 촬영에서 인건비라든가 아무래도 헬기를 타고 촬영을 하던 인원들이 드론을 통해서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사고 위험도 굉장히 낮아졌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안전화되면서 드론을 활용했던 것도 있지만 반면에 이제 다른 형태의 드론들도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중 그 조정 형태로 해서 평창 올림픽 때 여러분들 그 드론을 띄워서 그거를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컬처 테크놀로지의 한 부분이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영상들을 링크를 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보시고 무비컬 혹은 그 아까 했던 용복함 현상이라든가 IT 기술의 컬처 테크놀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셔서 아 이런 것들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기 전에 사실 미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시도가 됐었어요. 사실은 드론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슈퍼볼 영상 때 펩시의 후원으로 저는 진행이 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서 더 잘했죠.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IT 강국이다라는 것들을 전 세계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측면에서의 IT 기술도 문화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빅데이터 같은 통계 기술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는 시청자 조사를 통해서 트렌드를 파악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해야겠다. 혹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실시간 투표 그래서 요즘에 뭐 보시는 분들 있으면 미스터 트롯 아니면 예전에 뭐 슈퍼스타 K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투표 서비스를 하는 것들도 실시간 투표를 하기 위한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에 반영을 하거나 혹은 이제 광고에서는 그 홍보를 하기 위한 대상을 파악하는 데 빅데이터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감성으로 접근을 해서 어떤 문화적인 현상을 광고에 접목을 시켜야겠다. 이런 것들로 쓰는 경우도 있고, 영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아이의 스토리텔링을 진행하기 전부터, 그 마케팅을 만드는 형태의 그런 분들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화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소셜 데이터를 연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한 부분들은요. 마블도 굉장히 이것들 잘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CJ가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J 공식이라고 하는 영화의 흥행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술 중 미디어 파사드 같은 홀로그램 같은 광학 기술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공연예술계 쪽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 혹은 영상 데이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공연예술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형태로 제공을 했고 실제로 이게 이제 요즘엔 VR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VR을 통해서 좀 현장감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의 그 활용도도 보이고 있죠. 세 번째는 이제 B급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B급이라고 하면, 뭐, 여기서 이제 컬트 영화, 뭐, 혹은 이런 것들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거는 약간 좀 옛날 세대 때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저급한 어떤 대중 취향을 지칭하는 B급이라고 하는 언어적인 측면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소위 얘기하는 포스트 모던 같은 형태의 기존의 주류 문화를 타파하자. 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오는 그런 컬처 테크놀로지인데 이렇게 B급 문화에 대한 부분들의 감성을 제공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 감성에 대한 부분들로 그 새롭게 좀 더 즐거운,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하자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게 기존의 주류 문화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즐거움과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면서 오히려 요즘에 B급 문화라는 것들이 저급한 것이 아니라 대중들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형태의 문화라고 지칭이 되게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코미디라고 해서 시사풍자를 하거나 패러디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사실은 이거는 그 예술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자, 부분들의 마지막으로는 그 그 기본적인 중장년층의 활용, 소비계층에서 가지고 있는 우려되거나 소양에 부분들이 대한 있어요. 부분들도 사실은 있고요. 문화예술 그래서 하면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실제로 이제 좀 더 편하게 젊은 이해할 수 있고 사람들, 사람들과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문화의 어떤 청장년층이 트렌드를 즐기는 데 변화시키는다는 주요한 측면들이 역할. 많았었는데, 이제 4050이라고 하는 중장년층의 문화 소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주호일제 근무제가 우리나라에서 실시가 됐고, 그리고 50대 중반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거나, 그렇게 되면서 경제적이면서도 시간적인 여유도 생각이 많이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여가를 어떻게 하면 조금 잘 즐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문화 콘텐츠의 소비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그 소비자가 있으면 공급자 측면에서도 고려를 할 수들이 있고요. 대신에 이들의 주요한 이제 소비적인 욕구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갖고 있어요. 옛날에 대한 뭐 추억 같은 것들, 그리고 감수성. 그래서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들도 사실은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이제 제작된 어떤 시리즈물의 하나고, 지금 사실 공연들도 이런 형태의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문화재생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뭐 김광석거리, 대구의 김광석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런 지나간 추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리고 젊었을 때에 대한 이런 향수를 자극하는 것들이 많고요. 그 이외에 뭐 내가 좀 건강했던 시절 혹은 젊어지고 싶다, 액티브한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측면에서의 문화 콘텐츠 사업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상암동에서 축제가 하나 크게 있었어요. 그 축제 같은 경우에 이제 요가 아니면 뭐 피트니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야외에서 하는 이런 축제였었는데, 그 전에 축제가 실제로 뭐 관람을 하러 가는 축제들이 많았다면 본인이 직접 거기 가서 참여하고 이런 형태의 축제로 굉장히 이슈였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되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의 중장년층, 그리고 사실 그 중장년층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가 많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젊게 살고 싶은 소비자층을 개발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장르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콘텐츠 제작을 지금 많이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후에 우리가 좀 보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측면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유는 사실은 그 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게 이후에 우리가 3교시에 볼 그 문화 콘텐츠 산업의 환경에 대한 부분들과도 연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문화가 가치를 가지기 위한 부분들이고요. 이 표에 보면 문화적 가치는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소비자가 갖고 있는 어떤 연결고리, 그리고 그 문화 상품이 있음으로 해서 성립이 됩니다. 보면 그 문화 상품은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문화 상품에 대한 이미지가 결정이 되고요. 그거를 소비자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같은 동등한 가치죠. 근데 그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문화 상품은 어떤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컬처 테크놀로지나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객관적인 요소들을 고려를 하지만, 그것이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문화 상품만의 가치를 가지는 주관성을 고려해서 진행이 되고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화 상품을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문화상품의 가치를 어떻게 들어주느냐, 그리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추상적이고 객관적인 가치를 가르지만 그거를 어떻게 주관적으로 문화상품의 독자적인 가치, 캐릭터라고 하죠. 그 주관성이라는 게 캐릭터를 어떻게 문화상품에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지극히 감정적인 부분들로 접근하는 것이 문화의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그 문화의 가치라는 게 여기서 보시면 주변 환경의 영향을 다 받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문화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 콘텐츠 산업을 볼 때 어떤 환경에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3교시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3교시에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3교시에 뵙겠습니다.